자, 우리 마지막 단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부분 52, 53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막 이렇게 앞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합해서.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서로 전환될 수 있고, 그래서 얘는 결국은 보존된다라는 것이 이거의 그냥 그런 의미예요. 역학적 에너지가 근데 보존되려면 일단 마찰은 없어야겠죠. 외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. 왜냐면 얘네들한테로 에너지가 발산돼 버릴 거니까 조건은 마찰이나 공기저항 등 외부 힘이 다른 외부 힘은 중력 외에 다른 외부 힘이 제로라고 생각할 때입니다.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, 그 역학적 에너지라 함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합해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. 앞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뭐 그냥 정리하는 수준일 텐데 안 들으셨던 분들은 좀 어렵겠죠. 자, 여기 보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이 m이죠. 질량 m이고 초기에는 속도가 0이겠죠. 그리고 얘를 그냥 놓으면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죠.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떨어지는데 이 m이 높이 h0인 이 지점에서 h0, 여기 h0라고 나와 있죠. h0인 이 지점에서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. 뭐냐면 9.8 그리고 질량 곱하기 h0 이거밖에 없죠. 그랬는데 이 위치 에너지는 점점 내려갈수록 위치 에너지 자체는 줄어들겠죠. 왜냐하면 높이가 줄어드니까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는 9.8 mh0였다가 그 다음에는 9.8 mh1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9.8 mh2가 되겠죠. 근데 이게 h1, h2, h1, h0, 1, 2까지 갈 때 얘네가 점점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.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.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 그래프에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낙하 거리가 길어질수록 줄어드는데 이때 이 줄어든 만큼 속력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속력이 생기면 2분의 1 mv제곱으로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인 거죠.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늘어나니까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도 줄어드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개를 합한 에너지,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생기거나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라는 것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. 자, 그러면 중력만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물체가 내려올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. 어려운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자, 감소한 위치 에너지.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속력이 만약에 뭔지 몰라도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얼만큼 증가했냐 이걸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여기 m이라는 물체가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요.
떨어지고 있는데 이 높이에서 뭐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것을 h만 줬어요. 이 h 주고 그리고 v는 안 줬어. 그러면은 저 2분의 1 mv 제곱 못하는데 어떻게 계산하죠? 라는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계산한 게 10줄이었는데 여기 내려가서 계산한 게 5줄이었어요. 그러면 5줄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5줄이다 라고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던져 올릴 수도 있겠죠. 위로. 그러면 감소한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감소하죠. 그러면 감소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겠죠. 어쨌든 이 위로 올라갈 때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.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. 그래서 외부 힘이 없을 때, 없다고 가정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. 자,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. 그러면 바닥에 닿는 순간이라고 하면요.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 이 P를 구하면 돼요. 이거는 9.8 곱하기 10m 곱하기 2kg 하면은 196줄이겠죠. 그러면 바닥에 닿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196줄인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넘어가서 53페이지 확인 문제까지 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. 그림은 진자가 진자 왔다 갔다 하는 추 운동하는 거 있죠. 진자가 A에서 C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진자는 B에서는 그러니까 A에서는 가장 높죠. 이 높이 차이가 A가 가장 높은 곳, 물론 C도 높은 곳, B가 최저점인 거예요.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겠죠. 운동 에너지는 B가 최대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. 물어보면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A 혹은 C에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2번 그림은 높이 10m인 A 지점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를 5m/s의 속력으로 아래 방향으로 던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. 이 물체가 지면의 B 지점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. 이거 약간 그게 있죠. 이 물체의 A라는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던졌으니까 얘는 처음부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었던 상황이에요. 그럼 위치 에너지는 9.8 곱하기 4kg 곱하기 10m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5가 되겠죠. mv 제곱이니까 요거를 다 계산한 것이 이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98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? 48, 32, 3을 갖고 4, 30 392 더하기 50줄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요거 두 개 다 더하니까 440이겠네요. 이게 이 물체가 지면에 닿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한 개도 없죠.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
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이 지점에서는 442줄이 되는 겁니다. 자, 중단원 정리. 어떤 지점에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50줄이고 운동 에너지가 150줄이래요. 200줄이네. 다 합해서.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의 최대 높이를 알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보자.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최대 높이를 알려면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결국 높이 0일 때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죠. 근데 이거는 제일 위, 연직 위라는 거는 수직으로 똑바로 올렸다는 뜻이거든요. 제일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기 직전의 위치 에너지는 결국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, 즉 높이가 0일 때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최대이고 속력이 0일 때의 위치 에너지는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.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최대 높이를 알려면 출발할 때의 속력과 이 물체의 질량을 알면 되겠죠. 뭐 질량이야 똑같으니까.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에서 v를 알면 이게 9.8 mh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 v 값을 알면은 h를 구할 수 있다. 즉 출발점에 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알면 된다. 자, 오늘은 수업을 요거까지 들으시고요. 노트를 안 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노트 사진 찍어가지고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은 바로 채점할게요. 줌에 다시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. 노트 낸 걸로 줄결에 가름하도록 할게요.